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는 이유가 줌 수업을 만으로 진행된 게 아마 ICP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ICP에서 강의를 열고 많은 분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그 중에 혹시 현장에 오시지 못할 몇 분이 외부에서 영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듀얼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겸용했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일기생들 교육을 할 때는 주로 저는 지금처럼 미국에 있고, 여러분들은 ICP, 그 당시는 PIP 연구실에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모여 있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스카이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스카이프를 사용할 때는 지금 방식하고 다르죠.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고 저만 떨어져 있는 형식인데, 이번에 수업 방식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저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수업 참여자 전원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제가 ICP 이외에 다른 수업에서 몇 년간 해봤어요. 이런 방식의 줌으로만 하는 수업을 쭉 해보니까 수업의 집중도가 실제 클래스에서 하는 것에 못지않게 생생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어쩌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이 적은 숫자고 안에 모이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수업 지금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만, 지금처럼 줌으로만 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ICP에서 여러분과 이런 형식으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ICP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얼마나 더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체험하면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은 정신분석 개념과 기법이라는 강좌인데, Core Concepts and Techniques in Psychoanalysis 라는 과목이에요. 제 기억으로서는 3년 전에 이 과목을 제가 두 학기로 1.5학점짜리 두 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 강좌하고 여름 강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을 학기에 여러분이 3학점짜리로 이렇게 강의를 다시 개설하게 됐어요. 이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우리가 정신분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들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같이 공부할 교재는 Un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라고 국내에서 발간된 게 아마 한국말로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해서 이구무님과 박영숙님 이분들이 1985년에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1955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1973년에 수정판이 발간됐는데,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그 당시로서는 제가 어디에서 읽은 걸로는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그래 정신분석학 개론서가
이렇게 선풍적으로 팔린 일이 없는데 그만큼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 이 속에는 정신분석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이해가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같이 공부할 책은 Psychoanalysis or Mind and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같은 저자의 찰스 브렌나라고 하는 분이 이 두 개의 책은 찰스 브렌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저술한 책인데 이분이 이고 사이칼라지로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이론가 정신분석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이론가 중에 한 분이고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로서의 가장 최고의 이론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이분이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로서 이룰 걸 다 이루고 현재 이고 사이칼라지 모습의 그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마음의 삼중 구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조 이론 알고 계시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하는 개념. 이런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 그 프로이드의 구조 이론 자체를 파기하는 게 좋겠다.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임상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론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굉장히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아주 심플한 이론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는데 그래서 아주 정교한 이론을 가지셨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심플한 쪽으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에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이라는 타협형성이라는 개념, 타협형성과 그리고 마음의 갈등, conflict in the mind,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협을 형성해 가는가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굉장히 단순화된 이론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어떤 이런 이론을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라고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그래서 과거에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의 아주 치열한 우리 마음을 정밀하게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렇게 분석해내서 철저하게 분석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어쩌면 좀 더 넘어서서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갈등은 분석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울이나 불안도 이게 우리가 정신분석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하겠다고 하거나 불안이나 우울을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는 성공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적절한 타협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어떤 프로이드의 에너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리비도나 어떤 공격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방어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이는지. 그래서 만족이냐 방어냐. 만족과 방어, 어느 사람도 우리가 가지는 어떤 사이키컬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온통 방어에만 사용하거나 온통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 보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타협을 형성을 하느냐로 보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방어에 가고 최대한의 에너지가 욕동 만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로 가거나 우울이나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우울이나 불안 혹은 갈등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죠. 그걸 우울이나 불안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손 놓고 우울이나 불안을 없애겠다, 혹은 갈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우울해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다, 그 정도는 살만하다. 그리고 갈등도 이런 갈등은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방어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되 그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욕동, 내 드라이브가 요청하는 것, 다른 분들의 얘기로 한다면 우리의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를 사는데 에너지가 가도록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에너지가 가도록 하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건 모던 컴플렉트 티어리 쪽에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와 어떤 또 새로운 모던 컴플렉트 티어리, 이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마 94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현대정신분석을 창설하신 스파트니스는 그분은 100세까지 사셨어요. 99세인지 100세인지 이렇게 사셨는데, 이고 사이칼리스트인 이번에 저희가 공부할 찰스 브랜나, 이분도 94세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논문을 쓰셨어요. 지금 두 번째 책은 이분이 2006년에 쓰신 책인데, 이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쓴 책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공부할 책 자체는. 근데 그 책 이후에는 2008년에도 논문을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까지. 그래서 이 정신분석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왕성하게 자기 일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욕동을, 자기의 드라이브를 만족시키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잘 사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서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책이에요. 이 이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깊이,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10년 전에 읽을 때나 5년 전에 읽을 때, 오늘 여러분들 또 수업 준비하면서 읽을 때 이번에 가장 단순한 책이 다시 이렇게 해요. 정신분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베이직한 개념들인데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의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정신분석 개론이나 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론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론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공부하는 거지만,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잘 정리하신 분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개론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 개론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바로 입학하신 분도 있고, 또 첨가하신 분도 있고, PC 과정을 마치신 분도 있고, 또 PP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가져가시는 내용이 다를 거다 하는 제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집에서 각자 충분하게 읽으시고 오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발제자가 발제하는 내용과 발제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바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각자가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제자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몇 개 과목을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재를 좀 읽으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어만 공부하시지 말고 한글도 조금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글 교재도 같이 더불어 보면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더 좀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언어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하고 한글로 공부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표현해내는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랭귀지로 가지고 있는 내가 거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그리고 그 개념에 관련돼서 내가 경험하는 정서가 다른 랭귀지로 다른 데피니션, 다른 랭귀지로 표현된 어떤 개념을 접할 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찰스 브레나는 가장 명쾌한 글을 쓰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클리어한 정통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공부하시더라도. 그래서 특히 이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돈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쓰는 개념들은 아주 정밀하게 사용하시고 이분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아티클을 하나 쓰고 나면은 정신분석의 개념이 하나씩 없어졌다고 주위 분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왜냐하면 모호한 개념은 클래리파이해서 무엇이 모호한지를 밝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용어를 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자기 문장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가능하면 영어 교재를 읽으시면서 한글과 비교해 보면서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번역상 맞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서 어떤 것이 영어하고 우리 번역본이 달리 번역된 것,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된 것,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한다면 롱텀으로 앞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많은 정신분석이 한글로 번역된 머티리얼보다는 아직은 외국어로 읽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직한 어떤 개념도 공부하지만 영어로 정신분석을 바르게 읽는 그런 과정이라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이 다 읽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영어로 된 것들을 몇 페이지씩 읽어 가시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 공부하시면서 영어하고도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 아까 2개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참고 교재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주 잘 쓴 교재가 프로시라는 분이 2003년에 쓴 교재인데 Key Concepts in Psychoanalysis, 그래서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016년에 강의할 때 한 학기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찰스 브레네의 2번째 저서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깝지만 이
키 컨셉이라는 책은 이번에 주교조는 선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책도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참고 도서로 참고 교재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하나의 동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친숙해지는 과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ICP 프로그램이 아닌 쪽에서 이 영상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영상 그룹이 이 그룹 자체가 하나의 피어 그룹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충분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룹 어널리시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룹 어널리시스가 여기에서도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수업을 조금 이모셔널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로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훈련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룹 어널리시스는 아니지만 수업 자체 속에서 그런 컴포넌트를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의 없이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나 제가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을 몇 번씩 반복을 해도 제가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같은 아티클을 읽어도 1년 차에 읽는 거, 3년 차에 읽는 거, 5년 차에 읽는 거 같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임상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온 것, 그리고 삶의 경험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가져가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떠면 많은 것을 공부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론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찰스 브렌너가 아까 제가 그분의 양력을 소개드리면서 가장 정신분석의 개념 중에 구조이론, 1차적인 구조이론은 우리가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부르죠. 토포그래피컬 티어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었던 최초의 1차적인 구조이론을 그 다음에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마음의 3종 구조이론으로 프로이드가 1920년대에 바뀌는데, 이게 바뀐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이 찰스 브렌너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1차 구조이론과 2차 구조이론이 서로 같이 상보적인 것,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을 사용하면서 두 번째 이론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찰스 브렌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1차 이론을 극복하고 2차 이론이 새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이론의 개념을 가지고 임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2차 이론에 대한 저항이라고 봤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갔던 분인데, 프로이드의 과거의 프로이드와 현재의 프로이드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분이, 그렇지만 자기가 정신분석을 수십 년 프랙티스하고 나서는 다시 프로이드의 가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심플한 몇 개의 개념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렇게 두 번째 책에서 이분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임상을 하고 이론 공부한 것들을 나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 아마 두 번째 책은 거기에 실제 내용 자체는 5개 챕터인데 5개 챕터가 100페이지도 안 돼. 한 90페이지 남짓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평생 공부한 정신분석을 다 정리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트가 몇십 페이지 따라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8, 90페이지로 자기가 체험한 정신분석을 자기의 90대 나이에 이걸 정리하고 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 동료나 후학들에게 제발 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신분석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당신들이 이해하는 정신분석과 내 얘기를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탐구욕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훌륭한 학자예요. 그래서 예, 교재 2예요. 그 교재 2에서 젊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90이 넘은 노학자가 나는 내 정신분석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문을 썼지만 나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됐는데 내가 이 정리한 이 심플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지만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고 초청장을 보낸 게 그 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분이 돌아가시 2년 전에 출간된 책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에요.